아, 재밌습니다. 오늘 또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된다면이란 전제 하에 이야기가 네.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래도 종전 선언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종전 선언은 11월 6일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종전선언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은 그때 그때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은 그때 할 것이고, 그리고 종전 선언이 이어지면 바로 네. 진행이 될까요, 이 사업들이? 바로 진행되죠. 어. 이제 바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 잠깐 빠지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종전선언이랑 연결돼요. 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연결될 겁니다. 자,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2015년도에요. 방송 콘텐츠 수출 순위 미국이 23조 7천억 원. 역시 최고의 국가죠. 영국 3조 7천억 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근데 한국은 그때 3,500억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3위예요. 2015년도네요. 네. 세계 순위예요. 세계에서. 그리고 4위는 일본입니다. 세계 3위도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엄청난 건데 지금 이제 2017년 말부터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순위는 똑같아요. 네. 미국이 방송 콘텐츠입니다. 미국이 1위고요. 영국이 2위. 근데 금액도 비슷하죠. 그 2015년도 때랑 수출 금액이. 근데 한국은 3위인데 2조 2천억 원이요. 금액이 엄청 올랐네. 네. 그러니까 이때 3,500억 원에서 일본하고 비슷했던 금액이 예, 영국과 비슷해졌네요. 그렇죠. 영국이랑 비슷해진 거죠. 한 6배 이상 지금 상승한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수출 그 방송 콘텐츠 수출 금액이 증가했을까요? 일단 한류 스타들, 한류 스타들. 네, 한류 스타들과 있었고요. 또 네.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네. 중국에 많이 또 수출도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전 세계로 지금 많이 뭐 나가는 이때는 것 안 같더라고요. 그랬나? 2015년도에 또 그랬죠.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러네요.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아주 재미납니다. 바로 이 유튜브라는 게 딱 만들어지면서 이게 컨텐츠가 이제 좋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대한민국 컨텐츠, 특히 K-팝의 컨텐츠가 뛰어났던 거예요. 계속 이제 전 세계 청년들이 10대, 20대들이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시적으로 이제 컨텐츠 수요 누가 가장 많이 하냐 봤을 때 미국이랑 중국, 일본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네. 특히 미국의 수요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러네요. 거의 뭐 2배 이상 중국이랑 일본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콘텐츠가 미국에서 먹히기 시작했죠.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BTS 방탄소년단. 미국에서 글로벌 콘텐츠 1위 기업 1위 수요 국가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지 인기를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방탄소년단 연설했던 거 저도 다 봤거든요. 정말 뭐 러브 유어셀프 멋있는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 아이돌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한다. 그만큼 대한민국 아이돌 콘텐츠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 날짜 적으십시오. 시니어분들 좀 날짜 적으십시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다 아실 겁니다. 네. 미국의 3대 시상식인데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작년에 2017년도에는 방탄소년단이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네네. 근데 요번에 이게 10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10월 10일 날 진행되는데 바로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셜 아티스트 그 시장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근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미국 내에서 분위기. 요 부분 만약에 여기서 탕을 타게 되면 과거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들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게 되면 상한가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에 못지않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10월 10일. 그리고 그 전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10월 6일 날 진행되는 매치 뉴욕 매치 콘서트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진짜 재미나게 이게 아마 이례적인 일일 겁니다.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그려놨는데 여기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네네네. 여기는 방탄소년단이 볼 수가 없어요. 봐도 뒤통수가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옆모습 보겠네요. 옆모습 정도. 보이고 정면이 아니니까 답답한 네. 구간인데 여기도 매진이 된 거예요 지금. 4만석이 지금 다 매진에다가 여기까지 매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인기인지를 알 수 있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 그 교실의 모습인데요. 네네. 지금 다 똑같은 화면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뭐 컴퓨터 켜놓고 티켓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콘서트.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서. 예. 아. 학생들이 수업 안 듣고 다 이럴 정도로 미국에서 컨텐츠 수요 1위 국가인 미국에서 이들의 인기가 이 정도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미 시상식도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미가 굉장히 보수적인 음악 단체인데요. 여기서 미국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 밖의 국가의 아티스트가 시상을 하게 되면 방탄소년단은 확실하게 매번 이제 전 세계 콘서트 돌면서 100만 이상 콘서트 티켓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티켓 파워를 가진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자 10월 6일 날 UMH 구장에서의 콘서트가 있고요. 10월 10일 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네.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도 보셔야죠. 첫 번째 종목 키스트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제 자회사 키스트의 자회사 디지털 어드벤처가 그 방탄소년단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일본 티켓 파워 가장 많은 국가인데 여기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겠고요. 주가 모멘텀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LB 세미콘은 관계사가 LB 인베스트먼트죠. 관계사인 LB 인베스트먼트가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의 지분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종목도 다시 한번 이제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 밖에 방탄소년단밖에 없냐?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시장에 먹히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이 시장에서 맥힌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계속 강한 흐름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 우리는 요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조회수. 조회수.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이 유튜브 조회수,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보더라도 이 그룹이 얼마나 인기를 받는지 알 수 있죠. 이 앨범을 출시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뷰가 거의 4억 뷰에 3억 8천 뷰. 예, 이런 뷰에 달하는 거죠. 그럼 이제 포스트 BTS는 블랙핑크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그룹에 있는 멤버들의 이 옷이나 뭐 화장, 뭐 이 모든 뭐 주얼리 이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또 하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걸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자꾸 지금 아니 이게 남북 경협이랑 무슨 상관이 돼?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잠시 후에 이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서서히 요 얘기로 넘어갈게요. 구글 내 한류 검색량. 네. 그러니까 유튜브도 구글과 연계된 기업입니다. 구글 내 한류 검색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한국인,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화장품 판매 증가랑 연결되죠. 우리 옛날에 그 별에서 온 그대 뜨고 나서 우리나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했고요. 그렇죠. 중국 관광객 수가.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수순으로 스토리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요로 넘어가고 요로 넘어가는 구조의 스토리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겠구나. 한국의 뷰티 관련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흐름만 보더라도 뭐 스타일 난다. 일본도 이제 콘텐츠 수요가 굉장히 많은 국가니까 한번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이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가장 잘 팔리는 화장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스타일 난다가. 네. 도쿄 히라주쿠에 지금 뭐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이게 지금 가면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지금 이 모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모다. 여기 우리나라 사이트인가요?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 3차 한류라고 하죠. 이 3차 한류가 아이돌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봐야 되겠고요. 사이트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한국 음식 맛있는데 뭐 패션 어떤데 화장품은 어디가 좋은지 이런 순위도 쫙 나오고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핫한 사이트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화장품 사업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2016년도까지 잘하거든요.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40%, 65%, 87% 이렇게 일본 내에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초 화장품은 이런데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깜짝 놀라십니다. 227%, 뭐 100%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색조 화장품.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이 좀 진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 먹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색조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쿄 플라자. 네. 일본 도쿄의 가장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도쿄 플라자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아티스트 블랙핑크. 블랙핑크. 얘네가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도쿄 시내에 있는 건물에 예. 모델로 서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일본의 도쿄 쇼핑 타운의 상징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압구정 옛날에 갤러리아 백화점 가면 소피마루소랑 브루시즈 사진 그래요, 걸렸어요. 그래요. 네. 바뀐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종전선언이랑 연결되는지 종전선언이랑 자 한국에 관광을 오려고 지금 내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 남북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남북 문제로 한국 여행을 꺼리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지금 제 조카가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 말으려고 했거든요. 거기 전쟁 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종전선언 되기 전에 대한민국을 대하는 외국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한국은 전쟁 날 수 있으니까 가지 마. 이런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근데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지 않는 전쟁 우발 국가가 아니라 안전 국가로 바뀐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케이팝 때문에 한류 때문에 한국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말려 못 갔어. 이런 친구들도 이제 서서히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가가 인류의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였는데 이것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 이 모두가 평화 모드로 바뀌게 되면서 관광 매력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투자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원자재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짐 모로스가 대한항공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관광 매력도가 크게 증가해서 관광 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짐 로저스가 한국에 투자했다, 대한항공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인데요. 우리도 24시클럽도 짐 로저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관광 매력도가 크게 증가하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화할 수도 있겠죠. 남한과 북한의 융합, 금강산을 경유해서 한국에 쇼핑을 하고 이런 융합의 단계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종전선언,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대한민국의 관광, 인바운드 관광이죠. 인바운드 관광시장 확대.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종목은 추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사드네요. 예, 사드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쟁 나는 국가도 아니고 북한 때문에 뭐 사드 한다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중국도 사드 보복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명분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사드 때문에 더 이상 단체 관광객들 제한하겠다, 이런 보복하겠다 이런 거 불가능해지죠. 중국인 관광객 유커라 가죠. 유커도 다시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관광, 인바운드 관광 관련된 기업들이 매력이 있는데요. 짧게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이제 뭐 타고 들어오죠? 그렇죠.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항공주. 그리고 어디서 자죠? 호텔. 그리고 어디서 물건을 사죠?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에서 놀죠. 그리고 무엇을 사갑니까? 화장품과 패션 잡화를 사갑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가장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내고 4분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